준하경 예비후보자의 페이스북의 글이 이를 데 없이 천박하고 무례해서 바로 이 게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이게 게시판 글처럼 보이지만 그림입니다. 이미지. 준하경 예비후보자가 써놓은 글을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올려놓은 글입니다. 이 글의 본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제발 이런 유치한 짓 좀 하지 맙시다. 새 글을 보느라고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구정물을 덮어 쓴 것처럼 얼굴이 화끈해지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싸우자는 것이죠. 내용은 대충 살펴봐야 하겠죠. 지난 선거 때도 제가 경주 사람이 아니라 포항 놈이라고 놈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욕을 해대더니 이번에는 아예 경주 떠나 포항으로 이사갈 사람처럼 AI 사진까지 만들어 올려놓았네요. 얼마 전 제가 페이북을 통해 제 주택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해드렸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신 모양이죠? 저와 제 처는 포항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고 분명히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행정안전부 근무 시 주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이 터무니없이 올라 엄청난 양도소득세 때문에 제가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주 전세자금이 시청에서 대준 의혹이 있다고요. 이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법적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선거 때면 늘 반복되는 이런 꼴사나온 모습 제발 그만둡시다. 좀 신사답게 정책 선거하면 안 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보더라도 참 거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준하경 시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었죠. 준하경 시장이 그 입에서 꼴사나온 모습, 포항놈,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구나. 게다가 해명을 해줬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신 모양이죠. 자, 상대방을 정말 진 이기듯이 망신을 주고 무시하고 그나마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이니까 이 정도라고 하겠지만 이 글의 바탕이 되는 그 심보는 아예 덕지덕지 욕으로 채워져 있었겠다 싶지 않습니까? 이 글을 보면 못된 성정이 드러나 보입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분노로 이글이글 하면서 주먹이 올라가고 오물을 던지고 싶고 대단히 화가 난 이런 게 드러나 있고 교양 없는 육두문자를 쓰고 있고 뭐 단지 놈이라든지 꼴이라든지 뭐 이 정도를 썼다 해도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쓴 글 아닙니까? 분노하여 씩씩대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었던 8년 동안 시장을 했고 또 4년 더 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공직자의 글인가?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죠. 이게 한마디로 원님 행차에 나발이나 불면서 위세를 부리는 불한당의 글에 틀림이 없으렸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인 법 개념도 모르고 있다는 부분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한 몇 달락 되지 않는 일반적인 글이라면 한 2달락 분량밖에 안 되죠. 이 글 속에는 몇 사람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 원 글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댔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다른 사람이 썼던 것인지. 그렇죠? 구어체와 문어체가 섞여 있는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기본적인 법 개념을 모른다는 것은 결정적입니다. 막연히 여기까지 보았을 때 이 글은 준하경 예비 후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글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그렇게 해 두겠습니다. 진위는 알 수 없죠. 준하경 예비 후보자가 이런 인물이라면 또 이런 글도 쓸 수 있으니까. 다만 준하경 우리가 알고 있는 재선 됐던 경주시장 준하경의 지금까지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를 해볼 때는 이건 준하경이 쓴 글은 아니지. 아마 이렇게 평가하는 게 지나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법적인 개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준하경 전 시장이 양도소득세 개념도 모르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글의 본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 2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행안부 근무 시 주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값이 터무니없이 올라 엄청난 양도소득세 때문에 제가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바로 그 해당 부동산은 처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처분을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분을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처분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런가? 아파트값이 터무니없이 올랐다. 그런데 이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값이 터무니없이 올랐을 때 집을 사려는 사람은 못 삽니다. 불가능하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입장인가? 이 집주인은 준하경 씨입니다. 준하경 씨는 자신의 부동산 가치가 터무니없이 커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앉아서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부자 된 겁니다. 갑자기 돈을 더 많이 번 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못할까? 돈이 많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야 돼서 그래서 처분을 못한다. 이게 양도소득세 낼 돈이 없어서
처분을 못한다로 가겠죠. 당장 돈을 구해서 생돈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빚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하우스 푸어니 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을 봅시다. 소득세법 2025년 10월 1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현행법입니다. 제94조 제1항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그래서 제1호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지금 아파트라고 했죠.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우리 흔한 말로 팔아서 원래 들어간 돈을 빼고 남는 것을 돈 벌었다 하죠. 그게 바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익. 집을 살 때 돈이 들어갔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집을 팔 때 돈을 받으면 그때 받은 돈에서 지금까지 든 비용 그것을 뺀 나머지를 이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돈 번 만큼만 부과하죠.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국세청에서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본전이라고 그러죠. 이익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경우 혹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 집 팔아서 남은 이익, 번 돈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돈은 이미 집주인이 받죠. 그래서 빚내서 갚는 게 아니고 많이 받은 이익 중에서 이득 중에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값이 올라서 내가 부자가 돼서 그래서 그걸 팔면 돈이 많이 남고 돈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전에보다 많이 내야 돼서 그래서 처분을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허위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낼 돈이 없어서 처분을 못한다. 처분할 때 외상으로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법적인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문장을 바꿔버린 것으로 밖에 이해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썼던 글에서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글을 믿자니 준하경 예비후보자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고 그렇지 않다고 보자니 범인이 누군가 궁금해지고 이런 겁니다. 현재 준하경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일도 좀 있었죠. 소위 ARS 사건이라고 부르면 뭐 그런 것이 될 텐데 이것도 이 ARS 사건도
지난번에 그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준하경 예비후보자 본인이 그것을 주도하지 않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듣고. 그리고 부하 직원이 어떻다, 아랫사람이 어떻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좀 무지한 참모가 했겠구나. 시민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 무지한 참모하고 아직도 절연을 안 했다면 준하경 책임입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준하경 씨는 전과가 없는, 전과 기록이 0에서 이제 1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앞으로 정치 인생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일단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제명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사형 선고는 아닌 겁니다. 설령 제명이 되고 공천을 받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그것이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는 그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무소속으로 출마도 할 수 있습니다. 공천을 못 받더라도 준하경 후보자 정도 되면 만만치 않은 후보자가 되겠죠. 그래서 준하경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힘겹고 또 자기 잘못도 있고 그렇더라도 허둥지둥하면서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난번 해명한 것이 4월 8일입니다. 준하경 예비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데 거기에서 부동산 관련 해명은 아주 정상적인 문장으로 잘 해명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의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중과세된 그런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지금 꼭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1가구 1주택인데 굳이 그렇게 팔 필요는 없다, 좀 봐달라, 이런 양해를 구하는 글이었고, 아마 시민들도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렇게 생돈 나가는 건 좀 아깝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양해를 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굳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준하경 예비 후보자는 상당히 젊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고 또 그동안의 전문성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문제만 없다면 또 이 시장 선거가 잘 돼서 시장으로 복무하고 시민을 위해서 그 공무수행을 하고 한 뒤라도 총선에 도전하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에 도전을 했을 때는 어차피 서울에 가서 있어야 하니까 그 아파트를 당장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의 꿈이나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맡겨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포항 부동산은 법적으로
2022년 말부터는 그게 용도 변경이 돼서 주택이 아닙니다. 이때 해명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준하경 예비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가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잘 했는데, 물론 선거 전국에 여러 가지 치졸한 공격도 있고, 본인도 또 거기에 발 담근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4월 12일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 용납하기 어려운 글이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문재인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양도소득세가 올랐다. 이렇게 쓴 것이죠.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것은 집주인으로서는 문재인이 돈 벌게 해줬는데 탓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그것보다도 게시물 전체가 문제가 되죠. 무릇 글이라는 것은 이 글 속에는 글쓴이의 됨됨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문해력의 수준이 되는 상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읽어냅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2일의 글이 진정 준하경 예비후보자가 쓴 글이다. 그러면 그 글과 똑같이 그 수준으로 준하경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유권자가 판단하겠죠. 그런데 앞에서 이 글이 아무리 봐도 준하경 예비후보자의 글로 보기에는 문투나 문맥이나 사용하는 어휘로 봤을 때 이것이 좀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바쁠 때는 관리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게시글, 댓글 관리라든지 이미지 관리라든지 하는 게 아니고 사진 관리, 글 자체를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쓰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로부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평소에 개떼하고 어울리는 것이 즐거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개떼들과 어울리면서 즐기다가는 가다가 비 오는 날이 반드시 있고, 비 오는 날에는 옷에 지능 묻은 개발자욱으로 칠갑이 돼버릴 것이다. 패가망신한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러한 SNS 관리자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니 예비 후보자라든지 하는 정치인들이 형사 책임까지 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준하경 예비 후보자는 문제 일으킨 참모, 문제 일으키는 참모를 확실히 잘라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